저 오늘 뒤늦은 여름 휴가로 싱가포르 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현지에선 어떤 카드로 결제하는 게 더 좋은지 한번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해외여행 하실 때 현금으로 쓰는 게 나을지 카드로 쓰는 게 나을지, 카드를 쓴다면 어떤 카드를 쓰는 게 나을지 많이 고민하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해외 어느 나라를 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현금은 아무래도 조금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여행 기간이 길거나 현지에서 쓸 액수가 큰데 그만큼을 모두 현금으로 바꿔가면 해외에서 또 큰 돈을 들고 다녀야 된다는 리스크도 같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한번 낱낱이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교해 볼 카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 해외 여행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트래블 월렛. 두 번째는 전통의 강자 하나카드의 비바엑스 플래티늄 체크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결제 3% 캐시백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들고 나온 토스뱅크 카드입니다. 요새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글 찾아보면 이 세 카드가 가장 인기도 많고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상품들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정확한 비교를 위해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세 카드로 똑같은 액수를 결제해 봤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유명하다는 카야 토스트 집인데요. 여기서 아침 세트로 5.6 싱가포르 달러짜리의 토스트 세트를 하나 주문해 봤습니다. 외화 선불 카드인 트래블 월렛은 미리미리 외화를 충전해 놓는 방식입니다. 저는 1 싱가포르 달러당 967.02원 환율이 적용됐을 때 100달러를 충전해 놨는데요. 이 환율을 적용하면 제가 계산한 금액이 5,415원이 됩니다. 하나 비바엑스 체크카드는 5,478원이 결제됐네요. 결제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승인 알림이 떴습니다. 거의 결제 시점 환율이 적용됐다는 뜻인데요. 적용 환율은 1 싱가포르 달러당 981.6원으로 당시 송금 보낼 때 환율과 거의 일치합니다. 토스뱅크 카드는 6,210원이 결제됐고 164원이 캐시백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6,046원이 결제된 건데요. 한눈에 봐도 결제액이 훨씬 크죠? 같은 시점 환율이 적용된 비바엑스 체크카드와 비교해보면 600원가량의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지 제가 각 카드 혜택 비교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결제했을 때 부과되는 수수료 체계에 대해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카드를 해외에서 결제하면 대략 1% 내외의 해외 카드 브랜드 수수료와 결제 건당 일정 액수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카드 브랜드 수수료는요, 비자, 마스터카드, 아멕스 같은 말 그대로 국제 카드 브랜드사가 국내 카드사에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해외 가맹점을 이용하니까 그만큼의 수수료는 너희가 부담해라 같은 개념입니다. 인 거죠. 건당 수수료는요, 국내 카드사 혹은 국내 은행이 해외 결제할 때 드는 해외 망 이용료 등을 합산해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주로 결제액의 몇 %가 아니라 결제 건당 0.5달러 정도가 부과됩니다. 또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실제 결제한 당일의 환율이 아닌 전표가 매입되는 시점의 환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1달러당 1,300원일 때 100달러를 결제했으면 13만원이 통장에서 나가야 되는데 전표 매입 시점까지 일주일가량이 걸리고 그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찍었다면 13만원이 아니라 14만원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새 카드로 돌아와 볼게요. 먼저 트래블 월렛은 말씀드렸다시피 충전식 외화 카드입니다. 하나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같은 국내 대형 카드사가 아니라요, 트래블 월렛이라는 핀테크 업체가 비자 카드와 직접 손을 잡고 내놓은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먼저 앱에서 원하는 통화를 환전해 두면 해외 현지에서 해당 통화로 결제할 때 충전된 액수에서 결제액이 빠져나갑니다. 체크카드인데 원화가 아니라 외화를 넣어두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다시 말해서 환율이 쌀 때 충전해 놓으면 극강의 효과가 발휘됩니다. 저는 환율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을 때 여행을 갔는데요. 여행으로부터 약 일주일 전에 환전했을 뿐인데 그래도 여행하는 동안이나 돌아온 뒤에
한 번도 이 환율보다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환율 쌀 때 미리 환전해 놓은 게 득이 된 거죠. 이 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해외 결제 수수료가 아예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충전된 금액에서 영수증에 나오는 결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현지 ATM에서 우리가 돈을 출금할 때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찰이 필요할 때 필요한 액수만큼 충전한 뒤에 ATM에서 그 액수 뽑아서 써도 아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환전 수수료도 저렴한 편입니다. 우선 달러, 엔화, 유로 같은 주요 통화는 환전 수수료가 아예 부과되지 않고요. 환전 수수료에 대해서는 제가 전 영상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다시 설명드리면 환전 수수료가 무료라는 말은 현찰 살 때 혹은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준 환율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트래블 월렛은 총 15개 통화를 지원하는데 달러, 엔, 유로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통화에 대해서는 0.5%의 환전 수수료가 붙습니다. 저는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이 카드를 썼잖아요. 100 싱가포르 달러를 환전하면 촬영일 기준으로 97,890원인데 여기에 0.5% 수수료로 489.45원만 붙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카드의 단점도 있습니다. 현찰을 환전할 때처럼 돈이 남거나 모자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돈이 살짝 모자라서 추가로 하려다 보면 최소 충전 금액이 있고요. 그렇다고 넉넉히 하자니 돈이 이 트래블 월렛 지갑에 남아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남은 외화를 다시 원화로 바꾸는 환불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대신 이거는 살 때 환율이 아닌 팔 때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차손이 발생한다는 점에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 비바 X 체크카드입니다. 이 비바 체크카드 시리즈 배낭여행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써보셨을 겁니다. 계속 조금씩 이름을 바꾸기는 했지만 이 비바라는 이름은 계속 유지하면서 발전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신 버전인 비바 X 체크카드의 경우 해외에서 결제할 때 마스터카드 브랜드 수수료가 1% 면제되고요. 하나은행의 건당 수수료 0.5달러도 면제됩니다. 그래도 결제액을 기준 환율과 비교해서 보면 대략 1%가량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거는 환전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준 환율이 1싱가폴 달러에 978.9원일 때 현찰 살 때 환율이 대략 998원, 송금 보낼 때, 즉 전신환 매도율이 대략 988원인데요. 이 978.9원의 1%가 9.8원이잖아요. 1%의 수수료가 붙는다는 거는 대략 전신환 매도율, 즉 송금 보낼 때 환율이 적용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수수료 전혀 없이 깔끔하게 전신환 매도율로 환전해서 내 원화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방식입니다. 저는 사실 이 카드는 서브 카드 용도로 가져갔는데 매우 만족했던 카드였습니다. 우선 미국 달러처럼 현찰 환전 시에 환율 우대를 막 90%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면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는 게 현찰 살 때 환율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트래블 월렛처럼 환율을 내 맘대로 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결제할 때마다 즉각 결제 알림이 뜨고 그 시점에 환율이 적용됐다는 것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TM에서 현금을 일출할 때도 대략 현찰 환전할 때 50% 환율 우대를 받은 효과가 나왔습니다. 매정하게 ATM 수수료 없다고 해놓고 환율 우대 전혀 없이 현찰산 환율이 적용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스뱅크 카드입니다. 이 사람들이 해외에 토스뱅크 카드를 들고 가게 만드는 파격적인 혜택, 바로 캐시백이죠. 이 카드는 해외에서 결제하면 무제한으로 결제액의 3%를 캐시백 해줍니다. 그런데 마스터카드 브랜드 수수료 1%와 결제 건당 0.5달러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결제액의 1%가 수수료로 나가니까 3% 캐시백을 받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대략 2%가 캐시백 되고 건당 0.5불은 무조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수료 면제가 아닌 일정 퍼센트의 캐시백을 내세운 상품인 만큼 결제액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아까 토스트집 설명드렸죠. 이 토스트집에서는 결제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다른 카드들과 비교했을 때 꽤나 차이 나는 모습을 보였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써봤는데요. 환율이 조금 엉망으로 적용됩니다. 저는 이번에 여행 중 가장 큰 액수인 싱가포르에서의 숙박비를 토스뱅크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숙박비가 747 싱가포르 달러였는데요. 총 75만 9,735원이 결제됐습니다. 캐시백 받기
전이라 2%가량의 수수료가 붙은 뒤긴 하지만 단순히 나눠보면 1싱가폴 달러당 1017원이 적용된 겁니다. 싱가폴 달러 환율이 현재 10년 내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환율 우대 없이 현찰 살 때 환율도 1,000원을 넘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캐시백으로는 22,546원이 적용됐는데요. 캐시백을 적용하면 총 73만 7,189원을 제가 결제한 셈입니다. 만약 제가 트래블 월렛에 처음 100달러 충전할 때 이 숙박비도 같이 충전해서 트래블 월렛으로 결제했다면 72만 2,363원을 결제한 꼴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토스뱅크 카드와 비교해서 약 14,800원가량을 아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워낙 결제액이 크고 적용 환율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너무 큰 차이죠. 제가 3년 만에 해외에 나가서 세상이 진짜 많이 편리해졌구나 라고 느꼈던 지점은 바로 컨택리스 기능이었습니다. 한국은 카드 결제 대부분이 IC칩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삼성페이 역시 국내에서 결제할 땐 해외에서처럼 NFC 기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자기파를 이용한 MST 방식을 이용하고요. 그런데 해외는 카드 결제가 NFC 기반의 컨택리스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해외 주요 대도시에서도 대중교통에서 컨택리스 마크가 붙어 있는 곳이라면 이 카드로 결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세 카드 모두 컨택리스 기능이 있어서 이런 해외 대중교통에서도 별도의 교통카드 없이 바로 결제가 가능한데요. 저도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지하철, 버스 엄청 많이 타고 다녔는데 따로 대중교통 카드 만들지 않고 모두 이 카드들로 결제했습니다. 현지 도착해서 교통카드 만들려면 현금 챙겨서 다른 관광객들하고 같이 줄 서서 교통카드 만들고 나중에 돌아올 때는 교통카드 환불도 못 받고 돈 넣어둔 채로 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그런 확률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너무 편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걸로 준비한 영상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이 혹시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